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9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사실 트레이딩이라 표현하지만 트레이딩이란 단어는 투자라는 단어만큼이나 실제로 수백 가지 종류의 다양한 전략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범위를 좀 좁혀보죠. 시간지평 측면에서 트레이딩을 완전히 초단위로 하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다음 하루에 여러 번 트레이딩하는 단타 트레이딩, 그 다음 며칠에서 몇 주, 몇 개월에 걸친 스윙 트레이딩,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초고빈도 매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애초에 건드릴 수가 없고요. 단타 트레이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타 트레이딩은 퀀트 트레이딩의 엄격한 하위 호환이기 때문이죠. 앞서 삼투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납적 추론은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적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과거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되리라 가정하는 방법, 즉 퀀트고요. 연역적 추론은 경제학적 명제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빈도를 생각해 봤을 때 분기 단위 데이터는 1년에 4개, 10년에 40개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초단위 데이터는 하루에 86,400개, 1년이면 수천만 개입니다. 이 정도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이 알고리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요. 특히 분초 단위에서 무언가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보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나 호가창, 괴리율 등의 정보는 전부 알고리즘이 더 잘 분석하는 종류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단타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열정으로 차라리 코딩을 배워서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퀀트 트레이딩도 사실 개인이 하기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퀀토피안이라는 퀀트 트레이딩 및 백테스팅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30만 명의 아마추어 퀀트 트레이더를 상대로 매월 6개월 주기의 어떤 롤링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우승하는 알고리즘들만 추려서 자금을 운용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참한 실적만 내다가 서비스를 폐쇄했습니다. 이게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금 수용력이 적은 트레이딩의 특성상 본인의 알고리즘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퀀토피안에서는 뭔가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고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마추어들의 각계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퀀트 영역은 자동화 영역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잘 되고 결국 소수가 승자 독식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1000명의 아마추어 퀀트 트레이더들이 모여도 프린스턴 MIT 출신의 천체 물리학 박사들이 모인 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가치 투자나 매크로 영역은 데이터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나 GDP 발표는 분기당 1회 발표되니까 10년치 데이터를 해봐야 40개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40년치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매크로 환경에서의 GDP 데이터, 70년대 GDP 데이터와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의 GDP 데이터가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으로 패턴을 찾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실적 발표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크로스 섹셔널하게 같은 기간에 수천 개 기업의 다양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쓰게 되면 또 기업마다 산업 배경이나 컨텍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패턴 인식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는 연역적 추론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요즘은 물론 LLM도 조금씩 연역적 추론을 할 줄 알지만 여전히 사람이 조금은 더 나은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업계의 현업도 보시면은 트레이딩 영역은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기업 분석이나 매크로 분석 영역은 휴먼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투자나 매크로 영역은 자금 수용력, 즉 캐파시티가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나의 트레이딩 전략은 누구에게 알려주면 절대 안 되지만 지금 팔란티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치 평가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알아낸 뒤에 공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수익 기회가 사라져 버리진 않죠. 그리고 기업 매크로 분석은 그런 자동화, 스케일되는 승자 독식의 영역도 아닙니다. 퀀트 전문가가 1000명의 퀀트는 이길 수 있어도 아무리 날고 기는 기업 분석을 정말 천재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의 아마추어들이 열심히 리서치하면서 기업을 발굴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팔불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퀀토피안의 집단지성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도 이 벨리 플랫폼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 분석 대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좀 하자면 내일,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로 벨리 플랫폼이 정식 론칭이 되면서 총 상금 3억 원의 기업 분석 대회와 매크로 분석 대회가 오픈합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고 내일이 이제 첫 시즌 시작이죠. 그러면서 벨리 베이직 플랜도 론칭되는데 정가가 45,000원이지만 신년 프로모션으로 월 29,000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연결제를 지금 하시면은 월 24,000원까지 낮아지는 데다
나중에 강의에 사용 가능한 24만 포인트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코드 WSAJ 월가제 코드 입력하시면은 2개월 차 됐을 때 15,000포인트 추가 증정해드리고요. 연결제 하신 분들은 3만 포인트 증정해드립니다. 그 다음 1월 1일 전에 혹시 가입하셨다면은 1월 1일 되면은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요 할인폭만큼 이제 부분 환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베이직 플랜으로 가입하셔도 총 상금 3억 원 대회에 참여 가능하고, 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저들, 벨리의 고수들이 올리는 그런 팔란티어, 엔비디아 분석을 일주일에 한두 개만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투자 실력이 점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투기 초반에서 설명했던 알파와 베타 중에서 거의 알파에 치중하는 전략입니다. 그 말은 가치 투자나 지수 추종이나 매크로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는 단순 리스크를 지는 것만으로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트레이딩은 타인과의 싸움입니다. 타인이 실수해서 초과 손실을 내는 부분을 내가 캐치해서 초과 이익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내 상태, 내가 가진 도구, 내가 가진 이점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내가 사냥감인 줄도 모르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빈도 매매나 단타 트레이딩을 손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꼭 단타를 해야겠다면 그 열정으로 코딩을 공부해서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고, 그래도 개인이 이제 기관이 손을 대지 않는 약간 중소형주 그런 쪽을 찾아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기관에 들어가서 제대로 취업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아마추어 퀀트 트레이딩 하는 것은 요 단타 손매매에 비해서 0.1%의 성공 확률을 1% 정도로 높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더 낫다 하더라도 권장되지는 않고요. 물론 나는 단타로 손매매해서 돈 버는데 말씀하시면은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기대값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1로 갔을 때보다 1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만 애초에 1로 가는 게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항상 예외는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 한두 명의 예외만 보다 보면은 그 뒤에 이제 한 999명의 무덤이 있는 거를 잊게 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귀납적 추론뿐만 아니고 알고리즘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연역적 추론 영역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의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7강에서 설명드렸던 방식, 우선은 종목의 적정 가치를 도출하고 일시적 악재로 하락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적정 가치에 닿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방식의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처럼 장기로 들고 가지는 않는 그런 스윙 트레이딩에 가까운데, 확률적 우위의 원천이 펀더멘탈 적정 가치의 도출과 매매 타이밍, 그런 것들의 혼합에서 나오죠. 연역적 추론의 요소가 있습니다. 혹은 매크로 기반해서 가설을 세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23년도 여름에 요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 가설, BDRY 매수 가설 이렇게 세운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역적 추론을 활용한 스윙 트레이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요거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내 알파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 베타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파의 원천이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퀀트 하위 호환이면 안 되고, 사고력과 리서치와 연역적 추론의 요소가 있어야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시장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장의 실수에서 오죠. 근데 시장이 실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애초에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자에게 있어서 시장의 생각은 종목의 주식 가격이고,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평가한 적정 가치죠. 그 괴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 주식은 비싸게 사고 안 좋아 보이는 주식은 싸게 살 뿐이죠. 마찬가지로 트레이더도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 이 두 가지 기준점이 있어야 비교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시장의 실수를 내 알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는 내재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 변동성이라고 느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S&P 500의 내재 변동성을 표현한 지수가 바로 빅스죠. 이 빅스 지수가 높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할 거라 생각하는 거고, 이 빅스 지수가 낮을 때는 한 달간 시장이 조용하리라 예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 변동성은 15 정도인데 내가 예측하기에 지금 FOMC나 이것저것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겠다 하면은 옵션을 매수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이보다 더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방향성 트레이딩 하는 트레이더의 경우, 지금 어디서 매수 들어가서 아래 지지에다가
이렇게 손절 잡고 위에다가 익절 잡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값은 이길 확률 곱하기 이익폭, 질 확률 곱하기 손실폭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이익폭이랑 손실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확률만 계산하면 되죠. 이 확률에 대해서 실제 미래 확률을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지금 이 진입가 기준으로 특정 기간 이후에 요거를 칠 확률과 요걸 칠 확률은 옵션 시장의 정보를 활용해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입문자 시리즈니까 제가 간단히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옵션 모델은 미래 주가에 대해서 어떤 로그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뭐 요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뭐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변동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겁먹고 있으면은 분포가 이렇게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분포가 어쨌든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고요. 이 양쪽을 칠 확률도 올라가겠죠. 이쪽 둘 다 칠 확률이. 그리고 하락을 다들 무서워해서 아래쪽 풋옵션을 되게 많이 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아래쪽 하방이 좀 길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느슨하게 엄밀하지 않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세한 계산 방법은 벨리펠로나 엑스퍼트 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취직편 후반부에 트레이딩 편 참조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벨리의 기능으로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빈도수가 너무 잦지 않은 스윙 트레이딩을 권장한다. 그게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딩은 베타가 아닌 알파 수익을 노리는 만큼 내가 바라보는 시장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생각이 애초에 뭔지를 알아야 한다. 아주 단순하게는 시장 가격부터 시작해서 내재 변동성이나 파생상품 기반화 확률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면 되는가? 일단은 트레이더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트레이더가 되기로 했으면 애초에 남한테 기대면 안 되고 혼자 독고다이로 부딪혀 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BDRY 예시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크로와 가치평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세상의 이벤트나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에 기반해 매매하는 스윙 트레이딩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인덱스 차익 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수 선물과 현물 차이를 뭐 하는 거는 이제 자동 매매 영역이라서 그건 아니고 인덱스 지수에 편입될 종목을 좀 미리 사고 퇴출될 종목을 좀 미리 팔아서 어느 정도의 엣지를 가져가는 건데요. 이거는 뭐 부지런하면은 엑셀 돌리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원래 대형 헤지 펀드들에서도 인덱스 차익 거래를 많이 하다가 이 캐파시티 그러니까 대형 펀드들의 자금 대비 넣을 수 있는 자금 크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많이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걸 하는 기관들은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전략이나 혹은 사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할 때 하나의 어떤 엣지의 레이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S&P에 편입된다 소식이 있다. 그럼 되게 호재다.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또 회계 재무와 기업 가치 평가를 좀 헤비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인수합병 차익 거래도 매력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어떤 인수합병 건이 발표되고 그 성사되는 생애 주기별로 성사 확률에 따라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정부 규제나 법률 지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조계 사람이면서 회계에 좀 아신다 하면은 이쪽에 한번 뭐 재미로 알아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 차트에 기반한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순수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순수하게 맥디나 RSI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계적 매매를 하는 거는 너무나 퀀트의 하위 호환이 되는 분야라서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지지 저항이나 뭐 일부 지표를 다른 어떤 알파가 있는 전략이랑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진입이나 엑시 지점을 잡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도 매크로 기반 스윙 트레이딩을 할때 차트 지지 저항은 보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뭐 IPO, 공모주 매매나 지주나 자회사 간 차익 거래 또 제가 과거에 많이 활용했던 옵션 관련한 다양한 스프레드 트레이딩 기법들 등등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더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찾아보면 요즘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탐구하고 하나하나 경험해 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트레이더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좀 무책임한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방향에 대해서 쭉 아웃라인을 그려드리면서 이 삼투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투기 시리즈 마무리하면은 이제 뭐 시황 얘기도 좀 하고 종목 얘기도 이제는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 월요일마다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싶은데 1월 5일
저녁 7시 정도에 라이브 방송 한번 시도해 볼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와서 악플 달고 욕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